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에필로그 요약과 결론. 비타민C는 유일하게 부족증으로 인해 죽기 때문에 발견된 비타민이다. 비타민C는 당초에 인간도 몸에서 스스로 만들던 물질이다. 실제 대부분의 동물들은 지금도 하루에 5에서 20g, 사람 체중 70g으로 환산했을 때의 비타민C를 합성한다. 놀랍게도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들, 가로 인간도 마찬가지, 소변 속에 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마치 배설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콩팥에는 비타민C가 배설되는 양을 조절하는 SVCT2라는 수용체가 존재하며, 이는 비타민C가 배설이 아닌 방광 등의 요로 기관을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방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결국 1900년 초에 정해진 60에서 100mg의 일일 적정 복용량은 단순히 괴혈병으로 죽지 않게 하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일 적정 복용량이 현재의 60에서 100mg에서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의 하루 합성량 근처인 약 100배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비타민C 효능의 제일 첫 번째는 혈관 강화 기능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항암 기능인데, 이때는 비타민C의 경구 복용으로는 암을 예방하고, 정맥주사로 제공하는 거대 용량의 비타민C는 황산화제가 아닌 산화촉진제로 암세포를 죽인다. 감기 예방 효과가 있어서 감기를 덜 걸리게 하거나 이환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더 중요한 것은 변종 감기나 독감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요한 함염증 면역학적 기전을 통해서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간경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해를 막아줌으로써 치매나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신한 동물이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 소뇌의 발달이 저해됨을 보이므로 임신부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복용이 중요함을 밝혔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중요 기능을 나타내는 8종류의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는데, 콜라겐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므로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한다.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케미타인의 생성을 촉진하고, 남녀 성호르몬을 포함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조효소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이기게 하고 돌연사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 혈관 평활근에서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의 작용을 촉진하여 혈관 이완을 통한 고혈압 치료 효능도 갖는다.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음식물이 섞이며 소화되는 과정에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막아주고, 소장에서 일부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통과하여 배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장균을 좋은 균들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코 한 톨도 허비된다고 볼 수 없다.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식후 3시간 뒤에 혈중에 그 절정의 농도를 보이다가 다시 3시간 뒤에는 원래의 농도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시 복용해야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매 식사 중 2000mg씩 하루에 3번 총 6000mg을 복용해야 한다. 에필로그 100세 건강시대 비타민C가 답이다. 이 글을 맺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싸고 귀한 보약은 바로 비타민C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궁무진하게 깔려있는 비타민C의 재료 때문에 가격이 결코 비싸질 수 없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어느 물질보다 중요하니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을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복원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망가지기는 쉬워도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말이다. 어쩔 수 없이 비타민C의 도움으로 청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비타민C 몇 알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C의 효능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기존의 건강수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건강수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비교적 쉽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확실한 대안이 바로 비타민C의 복용을 시작하는 일이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비타민C와 기존 비타민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습관적 과식과 극단적 스트레스를 한순간도 피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급증하고 있는 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나 그로 인해 2차적으로 현대인이 숙면적으로 부딪히는 돌연사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과 관련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잡다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일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일단 비타민C의 복용을 시작으로 질병 치료의 문을 열고 그 후 전문가에 의한 본격적 치료에 임하기를 권한다. 질병이라는 육체적 스트레스에도 비타민C가 사용되어 고갈됨을 앞에서 설명했으니 각 질병에 대한 전문 치료에 앞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 전문의를 찾기를 권하는 것이다. 끝으로 종합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해야 극대화된 황산화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책이 권하는 바를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복을 차지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